안녕하세요. 정세현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 마을이 나가노현인데요. 이곳 어르신들이 건강 수명을 늘려준 것 중에 하나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나가노현의 신슈대학 의학부 운동기능학 교실의 정형외과 교수팀은요, 골다공증 예방 치료로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34명의 노인 남성들에게 8주 동안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게 한 후에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측정을 했는데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10번씩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10번 하고 쉬었다가 10번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총 3세트를 주 3회 꾸준히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눈에 띄게 생긴 변화가요. 발바닥에 아치를 받쳐주면서 걷거나 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 발바닥 굴곡근의 힘이 증가하고요. 또 팔의 삼두근의 근력도 크게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근육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족저 근막염 같은 이 발바닥의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혈전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요, 혈전 생성의 위험성을 떨어뜨리는데요.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류가 동맥이고요. 밑에서부터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가 정맥이죠.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쏠린 피가 원활하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려면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피를 쭉쭉 위로 올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웅덩이에 고여서 썩는 것처럼 피가 와류되면서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비행기 좁은 좌석에서 종아리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상태에서 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병을 우리가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또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누워만 있는 환자분들이 갑자기 폐경색 또 폐색전증으로 돌아가시는 이유도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쭉쭉쭉 올라와서 흘러들어가서 이 폐동맥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평소에 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 큰 병을 막아주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됩니다. 세 번째, 빈혈도 아닌데 앉았다가 이렇게 탁 일어날 때 머리가 갑자기 핑 돌면서 어지러운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은 전립선약 부작용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별다른 이유가 만약에 없다면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그 순간 종아리 근육이 빠르게 펌핑을 해서 혈액을 위쪽으로 밀어 올려줘야 하는데,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서 이 펌핑하는 힘이 약해지면은 당연히 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머리도 핑 도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뇌졸중 발병률도 높이기 때문에 치료를 꼭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종아리 근육의 힘과 탄력을 회복하면 저절로 나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나라 국민의 80%가요, 허리 통증을 경험하고 있고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끝이 아니고 꾸준한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질환이에요. 그만큼 재발이 쉽기 때문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제대로 하면요, 종아리 근육의 힘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코어 근육이 강화됩니다. 코어 근육이란 척추, 골반, 복부, 등 이렇게 인체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을 얘기하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척추 뼈를 붙잡고 있는 그 근육과 복부 근육이 1차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야물게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을 다스리는 데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더불어서 구부정했던 허리가 쫙 펴지고요. 또 말렸던 어깨가 활짝 열리면서 자세가 젊어지게 되는 것도 덤으로 생기는 효과예요. 제대로 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의 효과는 또 있습니다. 바로
당뇨를 다스리는 것인데요. 혹시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먹는 것은 똑같고 내가 뭐 활동하는 것도 그 활동량도 비슷한데 점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은 근육량 체크를 꼭 해보셔야 해요. 근육은요,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곡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끌어들여서 저장하는 곡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더라도 유달리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당뇨에 걸릴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요, 종아리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감소증과 당뇨를 동시에 다스리는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가장 위험한 것이 낙상인데요. 나이가 들면 점점 걸을 때 발끝을 드는 높이가 낮아지면서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기가 쉽고 또 발로 땅을 차서 내딛는 그 위아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걷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걸음걸이가 달라지면서 걷는 속도도 줄어들게 돼요. 일반 성인의 걷기 속도가 한 1초당 1.3에서 1.5m라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속도가 점차 줄어서 1초당 한 1m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 1초당 0.5m 정도로 떨어지면요, 낙상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낙상 사고를 예방하려면 넘어질 때 휘청거리지 않도록 땅에 단단히 버틸 수 있게 지지해주는 근육이 발목, 그리고 발목을 꽉 잡아주는 종아리 근육인데,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낙상 사고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종아리만 굵어졌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신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두껍게 만들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발 뒤꿈치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발레리나가 아닐까요? 발레리나의 종아리 근육은 탄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굵직굵직한 것은 아니에요. 뒤꿈치 들기 운동의 핵심은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걸을 때나 뛸 때 중심을 앞 발꿈치로 이동하면서 전족부에 힘이 실리듯이 발 뒤꿈치를 들면서 중심 이동을 앞발꿈치로 함과 동시에 전신의 코어 근육에 힘을 실어주는 운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넘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벽이나 무언가를 잡고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죠. 운동을 할 때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게중심이 앞꿈치로 이동하면서 대신에 상체 등 근육을 쓰는데 신경을 쓰셔야 해요. 무게중심을 약간 뒤로 보내는 느낌으로 등과 어깨는 쫙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근육에 힘이 들어오냐면요, 등, 엉덩이, 배, 허벅지 같은 전신의 코어 근육을 쓰게 됩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버티는 자세에서 여러분 손가락으로 엉덩이 근육을 한번 만져보세요. 제대로 하셨다면 힘이 빡 들어가서 좀 딱딱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발 뒤꿈치를 들기만 하면 당연히 몸이 앞으로 쏠릴 것이고,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잡을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대로 운동을 해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림과 동시에 코어 근육 전체를 사용한다면 사실 균형이 저절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굳이 잡을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냥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 균형 잡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손으로 무언가 지지할 것을 잡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시도하시는 것이 좋아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 한 번 할 때 10번씩 3세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다가 점점점 늘려서 매일 꾸준히 하시면 좋고, 또 하는 개수도 익숙해진과 동시에 점점 늘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하이힐을 많이 신고 다녀서 이미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땡기고 아프고 붓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종아리 근육이 이미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냥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계속 하시면 하면 할수록
종아리가 너무 아프고 땡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위에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종아리 근육이 경직된 것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같이 병행하셔야만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뒤꿈치를 들기가 너무 힘들고 중간에 힘이 탁 빠져버린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하지 근력 저하를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 하지 근력 저하가 허리 디스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우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요,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전신 운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식지생활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